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세 가지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니저로서 투자하는 인생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위 산업 섹터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형 자이언트TV의 안광석 기자입니다. 자, 올해 주식 투자의 성패를 가른 건 1월 이후 전개된 그 주식시장의 상승 과정에서 주도주 그리고 주도 업종을 포트폴리오에 제대로 담으셨느냐, 이게 중요했는데요. 연말 다가오면서 주식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 필요하시죠? 그리고 내년 이후의 투자 아이디어도 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삼성증권을 거쳐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신 손종욱 차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로서 일단 요거 여쭙고 싶습니다. 차장님의 투자 철학 그리고 투자 스타일, 이건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투자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탑다운과 바텀업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이 둘의 경계에 있으면서 다 잘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고 싶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는 상당 시간 경제를 분석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핵심 기업을 분석을 해서 핵심 기업을 실제로 매수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탑다운이라고 하면은 경제를 통해서 산업을 분석을 하고 기업을 분석을 하는 방식을 말할 것이고, 바텀업은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산업을 놓고 따로 기업만 분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산업 분석을 통해서 핵심 기업을 찾아내는, 결국은 탑다운과 바텀업의 관점은 차이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경제를 분석을 하지만 핵심 기업을 찾아서 발굴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높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에 대해서 핵심 투자 포인트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탐방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AI 관련된 밸류 체인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미 진작 작년부터 관련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미 분석을 해서 탐방들을 거의 대부분 기업들을 좀 다녀온 상황입니다. 이제 밸류 체인을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현재 시점에서는 이 밸류 체인에서 핵심 주도주가 있지만 그 주도주들이 계속적으로 주도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반도체 내에서도 다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순환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밸류 체인을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한 산업 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밸류 체인의 스터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방송이나 고객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그 앞에 반도체가 됐든 각각의 산업에 대해서 좀 밸류체인의 구석구석까지 미리 공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저를 소개하는 한마디로 페이스메이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면, 고객들은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단거리 경주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 지칠 것에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거리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좋은 산업, 좋은 기업을 발굴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이 고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대신 찾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아무래도 주도주라고 하면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이제 빅테크가 될 것 같고요. 한국 시장으로는 2차 전지 그리고 AI, HBM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 올해와 같은 주식 주도 섹터의 쏠림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주도 섹터가 다른 소외 업종을 좀 매기가 확산될 거라고 보시나요? 결론적으로는 주도 섹터의 분산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최근 시장을 통해서 보시고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올해 5월까지는 2차 전지 주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근에는 반도체 주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지만은 2차 전지 반도체가 아니어도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는 많았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는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주도 섹터에 쏠림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매주 루틴하게 하고 있는 분석의 툴이 있는데요. 1개월, 3개월, 6개월 정도 모두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주도주로 본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2차 전지 반도체 외에도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 로봇, 자율주행 등 다양한 섹터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는 2차전지 반도체에 좀 집중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장을 아웃퍼폼 했었던 종목들의 몇백 % 상승률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펀드 매니저는 높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변동성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도 섹터는 꼭 2차전지 반도체뿐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시장을 되돌아보면 이 주도 섹터가 쏠림이 나타나거나 집중이 되는 그 시점은 항상 경기가 경기가 침체거나 둔해지거나 경기가 강하지 않았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성장이 나타나는 섹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장이 집중되는 섹터에 쏠림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했고요. 올해 상반기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했고, 그 상황에서 품목별로 보면은 수출이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던 품목들이 올해 상반기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분기에는 2차전지가 압도적으로 100% 이상의 수출 성장률을 보여줬고, 지금 2분기도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나 전력설비 같은 섹터들은 수출이 좋은 상황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이 쏠림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런 수치적인 성장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내러티브에 의한 주도 섹터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러티브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토리적인 관점, 좀 수치적인 부분보다는 투자 포인트에 집중하는, 뉴스 플로우에 집중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AI 쪽이 그런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는 확실한 내러티브가 등장을 하면서 그동안 주도 역할을 했었던 2차 전지 섹터가 좀 둔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AI는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AI 섹터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내러티브에 의해 상승한 부분은 실적이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시점이 왔을 때는 주가적으로 둔해질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주도 섹터는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은 하반기 연말까지는 주도 섹터가 분산될 것이다, 순환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기 순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8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8.4%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달 대비해서 크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 중심으로 IT 전반적으로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중국에서의 변화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걷히고 이 경기 부양에 대한 내수 진작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국내의 수출 품목들도 다변화되게 호전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주도 섹터는 쏠림이 아닌 분산, 다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는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해서 꼭 그 성장 산업이 아니더라도 화학이나 철강, 기계업종, 여러 업종에서 그동안 실적 대비해서 부진했던 종목 혹은 섹터에서 차별화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실 이제 상장사들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은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 가이던스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제 투자에 임하실 텐데요. 그러면 실적 지금 모멘텀 차원에서 보실 때 향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좀 성과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주도 섹터로 좀 보이는 게 어떤 업종이 있으신가요? 네, 우선 실적과 관련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3분기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모두 실적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장세가 의미하는 바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EPS 혹은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4월 말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닌 2024년의 실적 추정치를 의미를 하는데요. 저희는 주식을 함에 있어서 지금 당장 3분기, 4분기 실적이 아니고 내년의 실적 전망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9월인 시점에서는 내년의 실적 전망이 중요하고요. 그게 미리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이 코스피 지수 고점이었는데요. 3,316포인트였습니다. 영업이익으로 비교해보면 2021년 한 해의 코스피 연간 영업이익은 213조 원이었는데요. 물론 2021년에는 이것보다 더 나올 것으로 봤었고, 하지만 이 정도로 그쳤던 상황이었죠. 2022년에는 181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2023년에는 지금 현재 157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2년 동안 감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현재 시점에서는 240조 원 이상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021년보다도 훨씬 영업이익 전망치가 높은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차지를 하고 있고 반도체 IT 업종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수는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전 고점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데요. 제가 2,800포인트를 얘기를 하면은 아직 이상한 사람 소리를 듣는 것 같고요. 모 방송에서 3,000포인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좀 욕을 먹는 경우도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전망을 좋게 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그거는 여전히 내년 실적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의심에 대해서 확신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지수는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3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다시 확인이 되어야겠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그렇게 될 것이고 수출 업종에서 수출이 증가율이 플러스가 되면서 수출 업종의 실적까지 좋게 나온다고 하면 내년에 대한 실적이 확신이 되면서 지수는 상승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저는 지수를 추정하는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매니저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수를 참고를 해서 좋은 기업을 좋은 타이밍에 사고자 하는 거고 설명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선정하고 고르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거나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아무래도 또 펀드 매니저 특성상 벤치마크 지수인 또 대표적인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을 또 초과 수익률, 알파를 맞습니다. 달성하기 또 목표이기 때문에 이 네. 코스피의 영업이익 그 증가치보다 이걸 또 넘어설 수 있는 뭔가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는 종목 발굴에 좀 집중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예. 종목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루틴하게 하고 있는 매주 작업을 통해 가지고 1개월, 3개월, 6개월 모두 2024년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살펴보면 하나시스템, 효성중공업, 솔루엠, 현대차, SL, 현대위아, 삼성물산, LS, SK오션플랜트 쭉 있고, 대우 건설주도 있고요. CS 건설주도, 윈드,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농심, 동원 F&B, 빙그레 같은 음식 업종도 있고, 하이브, NHN, 인터넷 업종도 있는데요. 이런 코스피 업종, 코스닥에서는 토비스, 펄어비스, 한국과 컴퓨터, 클래시스, 원텍, JVM, 휴메릭스, 이게 의료기기 업종이죠. 그리고 JYP 엔터, SMYG 엔터테인먼트 엔터 업종,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클리오 같은 화장품 업종, 그리고 성강밴드가 있는데요. 이들 종목은 말 그대로 1분기 1개월, 3개월, 6개월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상향되고 있다는 의미는 이러한 종목이 현재 주가 수준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동일한 한 300개 정도의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 코스피 쪽에 종목 숫자가 더 많다라는 의미는 아직 코스닥에 대해서는 실적 추정치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코스피에 대해서 수출 업종이 더 많다 보니까 좀 전망치 상향이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관련 종목이나 업종을 참고해서 내년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은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 물론 당장 6개월, 1년짜리 투자 아이디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중장기 동안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이 좀 거시적인 환경, 그냥 경제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투자 아이디를 발굴하고 그런 분야가 어디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장님께서 그런 분야가 어디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분석을 하는 이유는 마켓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시장의 트렌드, 장기적인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시경제를 통해서 마켓 타이밍을 이용을 하는 방식은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장세로 진입을 하면 기업을 보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실적 중심으로 종목을 본다든지, 그리고 금융 장세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실적은 둔화되고 있는 사이클이지만은 금리는 오히려 인하가 되면서 금리가 하락하거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업을 보는 관점이 성장 모멘텀 쪽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관점의 차이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이런 거시경제를 통해서 시장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적인 트렌드는 1, 2년이 아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반대로 10년, 20년 전을 살펴보면서 현재 시점을 분석을 하는 건데요.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세 가지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I, 모빌리티, 에너지 산업인데요. 각각의 이 세 가지 산업은 저도 매니저로서 앞으로 5년, 10년, 15년 동안에 투자하는 인생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이 산업 섹터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 산업으로 나누어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먼저 AI만 놓고 보더라도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고 반도체 분야에도 후공정이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로봇과 자율주행이 있고 의료 AI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2차전지 배터리가 있고 SDV와 같은 소프트웨어 쪽이 있고 전장, 차량용 반도체가 있고 자율주행 AA, UAM이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도 신재생 관련한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ESS, 그리고 원전, 수소와 같이 굉장히 하위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좀 있는데요. 각각의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장기 주도 산업에 대해서는 경기를 성장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2000년대에 보면은 중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공장 역할을 하면서 성장을 주도했었습니다. 이때는 중국의 성장의 수혜를 받는 섹터, 2000년대 초중반에는 산업재나 소재, 즉 중국이 공장을 짓기 위한 그 퀘이펙스와 관련된 섹터들이 주도를 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2000년대 중반 후반부터는 소비재와 관련된 중국 내수 산업과 관련된 쪽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화장품이나 음식료 등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들의 실적들이 좋아졌고요. 이게 2010년대 초중반까지 중국 시장 성장과 함께 국내 화장품 관련된 의료기기라든지 성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를 지나고 나서는 중국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미국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흐름이고 이게 팬데믹과 러브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촉발되어서 미국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이 주도해서 세계 경제를 좌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반복이 중요했는데요. 일부는 자체적인 생산 시설을 짓는 것이 필요하고 일부는 중국 외로 생산 시설을 이전을 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국가가 인도가 될 것이고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다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기술의 혁신이 필요한 거죠. 미국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유무형 투자 모두 확대되고 있는 진짜 투자 사이클이 펼쳐지고 있다. 기술 패권 전쟁을 통해서 무형 자산 투자가 진행되고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유형 자산 투자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전형적인 정부와 기업들이 맞물리는 투자 사이클에 진입했고 여기에 수혜를 받는 산업들이 확산되면서 밸류체인이 국제화되고 있고 여기에 기술 혁신이 나타나면서 기술 혁신을 정부와 기업들이 같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산업이 그렇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AI에 전환을 하지 못하면은 도태되는, 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정부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각각의 국가들이 AI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고 하면 향후에 이 글로벌 패권에서 뒤처지게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밸류체인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년, 7년을 보면은 전기차 시장도 그렇게 왔었거든요. 각각 중국 중심으로, 유럽 중심으로, 지금은 미국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재편되면서 본격적으로 관련 기업들이 성장을 해왔고, 지금은 AI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 섹터가 지금도 워낙 또 주도 섹터고 여전히 많은 관심이 있는 분야긴 한데 또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 항상 신기술 아니면 이런 AI 같은 좀 미래 기술을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일찍 들어가서도 안 좋고 너무 늦게 들어가도 뒤처진다 이런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런 신기술이 발전이 동반된 사이클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혁신 산업은 성장 산업은 많은데 그러면 어떤 산업에 좀 하위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정말 이 이상적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투자 패턴을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예.
먼저 AI에 대해서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된 거는 1970년, 80년으로 되돌아가고 개념 정립은 1950년대부터 있었거든요.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6년에 알파고 때문이었고, 그때 왜 계기가 됐냐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AI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시점이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업들은 투자를 가속화했는데, 그럼 지금 왜 AI에 대해서 더욱 촉발이 되었냐라고 보면 작년 말에 챗GPT가 나타나면서 기업들에게 드디어 AI에 대한 투자가 회수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챗GPT를 이용을 한 사람의 숫자가 2개월 만에 1억 명을 돌파를 하고 지금 수억 명에 이르고 있는데, 과거 어떤 기술 혁신보다도 인류가 이런 사용을 하는 수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지금까지 AI에서 여러 투자를 해왔지만은 이제는 기업들이 이만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는 투자의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면서 본격적인 투자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럼 AI에 대해서 밸류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이 생성형 AI, 챗GPT와 관련된 이 생성형 AI 밸류체인을 구분을 하고 관련된 밸류체인의 종목들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먼저 있는데요. 생성형 AI 밸류체인을 크게 저는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기반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 미들웨어,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이 클라우드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이 AI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미국 시장은 AI 반도체보다는 이 기반 모델 중심으로, 그리고 이 미들웨어나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기반 모델과 미들웨어를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면, 여기에서는 과거 스마트폰이 도입이 되고 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와가지고 기업들이 성장을 했었던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분야 혹은 산업 분야에서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